이 영양제를 먹었더니 안경을 벗었다. 뭐 드림 렌즈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다. 안타깝게도 0.05%로 만들어진 아트로핀 안약은 없습니다. 희석 아트로핀을 점안한 경우에는 근시 진행을 한 50%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차종은 삼성안과 원장 최하영입니다. 차 PD. 네. 요즘 아이들 근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? 근시 비율이요? 글쎄요, 한 20%, 30%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아닙니다. 2012년 국민영양조사 그 자료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13세 이하 아이들의 근시 유병률이 57%. 그리고 2명 중에 1명이네요. 그렇죠. 그 이상이죠, 사실은. 그러니까요. 그리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까지 확대를 해봤을 때는 80%가 근시였다고 해요. 지금은 뭐 10년 이상 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비율이 훨씬 높아졌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선생님, 그러면 근시가 있을 때 제때 치료해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굉장히 중요하고요. 사실 요즘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부터 눈이 빨리 나빠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저도 키우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뭐 유아기 때부터 태블릿, 핸드폰에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크면서 이제 학교 들어가면은 컴퓨터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. 그 옛날에는 저희 다 이제 종이로 이제 교과서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맞아요. 다 디지털화되었다면서요. 그리고 공부량이 늘어나면서 또 야외 활동 줄고 이러다 보면 눈이 사실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근시는 사실 한번 시작이 되면은 좋아질 수는 절대로 없고요. 계속 이렇게 나빠지는 그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안경 도수가 단순히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가 되면은 안축장 길이가 길어지면서 안구의 그 구조들의 변형이 오기 시작해요. 그러다 보면 황반변성 생길 확률이 60배 높아지고 녹내장 생길 확률도 2~3배 이상 높아지고 뭐 망막 박리 같은 위험한 질환 생길 가능성도 7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초고도 근시에 들어서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뭐 라식,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하기도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.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네. 그럼 근시 치료가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. 네네네.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치료들이 이제 잘 때 착용하게 되는 드림 렌즈, 그 다음에 희석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안약 점안, 또 세 번째는 낮에 착용하는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렌즈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드림 렌즈랑 마이오가드, 그러니까 희석 아트로핀 안약은 저희가 오랜 기간 임상에서 경과를 봐왔던 치료고 아톰 스터디, 램프 스터디 같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한 대규모 연구로 이제 검증이 된 치료라서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대표적인 치료입니다. 선생님, 최근에 SNS 보니까 이제 그 영양제로 좀 근시 억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광고들이 많던데 맞아요. 좀 영양제 네.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?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리고 저도 사실 이렇게 막 뭐 보다가 광고가 뜨는 걸 봤어요. 이 영양제를 먹었더니 눈이 좋아져서 안경을 벗었다. 뭐 드림 렌즈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다. 뭐 이런 종류의 광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. 자극적이긴 하네요. 그렇죠?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양제가 근시 치료를 해주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영양제 그 성분을 보니까 이제 뭐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황반의 중요한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영양제인데 필요한 영양소니까 섭취가 뭐 더 나쁠 거는 없죠.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뭐 근시 치료 효과가 있거나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거나 이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 치료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여러 치료 중에서 선생님께서 이 마이오가드를 적극 이제 추천하시는 이유가 조금 궁금해요. 이제 마이오가드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기전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트로핀 점안을 하게 되면 과도한 조절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. 또 눈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는 이제 주 원인인 망막과 공막의 섬유 모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서 그 공막의 근시화 진행을 억제해주는 기전을 통해서 이제 근시를 빨리 진행 안 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근데 효과는 드림 렌즈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근시 억제 치료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좋아요? 드림 렌즈도 그렇고 이 꾸준하게 희석 아트로핀을 점안한 경우에는 근시 진행을 한 50%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.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 처방이 필요하거나 드림 렌즈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경만으로는 사실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없다 보니까 드림 렌즈를 먼저 시도를 해보는 편인데 이제 4세에서 7세 같이 어린 유아들은
좀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.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드립렌즈가. 예, 혹은 또 초등학생이라도 겁이 너무 많아서 드립렌즈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. 이런 경우에는 안경을 쓰되 이제 마이오가드, 요 희석 아트로핀 안약을 점안을 해서 근시 진행을 조금 억제를 시켜주고요. 나중에 커서 드립렌즈 시도가 가능해질 때 그때는 드립렌즈로 전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네. 아니면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을까요, 선생님? 네, 가능해요. 그러니까 드립렌즈랑 마이오가드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드립렌즈만 하는 것보다 더 근시 진행을 억제했다. 뭐 이런 논문들도 사실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약간 단기 연구고 또 그 스터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안과 의사들 좀 의견이 분분한 상태예요. 그래서 모두가 다 드립렌즈와 마이오가드 병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드립렌즈를 하더라도 이제 눈이 빨리 나빠지는 날도 간혹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마이오가드를 추가로 점안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부작용은 좀 없을까요? 부작용도 좀 걱정이 돼요. 그쵸. 마이오가드 점안을 하면은 이제 동공이 조금 커지게 돼요. 확장이 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눈부심 그리고 시야 흐림, 특히 가까운 근거리의 이런 글씨들이 좀 흐리게 퍼져 보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좀 드물긴 하지만 뭐 어지러움이라든지 뭐 약물 알러지처럼 뭐 발열이 올라온다든지 눈 주변이 붉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전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부작용이 한 번에 바로 나타나나요? 아니면 좀 서서히 진행되나요? 보통은 한 번에 약을 넣기 시작하면은 곧바로 올라오는 부작용이고요. 이제 전신 부작용, 어지러움이나 이런 약물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중단하고 병원에 내원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, 사실 눈부심, 시야흐림 같은 부작용은 너무 불편하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 와서 동공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, 그게 좀 과하게 커져 있는 경우는 원래는 매일매일 점안하는 건데 뭐 격일로 점안한다든지 뭐 조금 더 희석을 해서 농도를 낮게 사용한다든지 하는 조절을 통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게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. 네. 네. 선생님, 그럼 이게 이제 그 점안액인데 어떻게 점안하는지 방법이랑 조금 주의사항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아톰 램프 연구에 의하면 이 아트로핀이 0.05%로 희석했을 때가 가장 부작용도 적고 또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충분했던 가장 최적의 농도예요. 0.05%가. 네. 근데 안타깝게도 0.05%로 만들어진 아트로핀 안약은 없습니다. 왜요, 선생님? 그러니까요.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안약은 이제 사실 산동 혹은 뭐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1% 아트로핀 병에 들은 안약, 네. 아니면 이제 0.125% 아트로핀 안약, 요 일회용으로 된 거, 요 두 가지인데 이거는 조금 고농도거든요.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희석을 해서 써야지 되는데, 이 병에 들은 거를 희석을 하려면 주사기로 약을 빼서 또 인공 눈물에 타서 이제 여러 번 점안을 하게 되는데 약간 오염의 위험이 그러게요.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, 보통 이제 일회용 요 0.125% 마이오가드를 점안을 하되 바로 인공 눈물 두 방울을 연이어 넣어주면은 그게 0.05%로 희석이 된다고 해요. 원래 안약을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넣을 때는 저희가 하나를 넣고 이제 몇 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걸 넣으라고 안내를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 마이오가드를 쓸 때는 희석을 시켜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안약 넣고 바로 연이어 인공 눈물 두 방울을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 안약을 점안하고 난 뒤에 이제 전신 흡수되는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점안하고 바로 이 눈물 내려가는 길을 한 20초간 꾹 눌러주게 돼요. 그러면 눈에만 영향이 미쳐지고 전신 흡수되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넣는 걸까요, 선생님? 네, 맞아요. 하루 한 번 점안하는 거고, 자기 전 1회 점안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. 눈부심이나 그런 시야 흐림과 같은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동공 그 크기 커지는 걸 저희가 병원에서 확인을 하고, 너무 과하게 커지는 경우엔 격일로 점안하도록 안내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, 매일 점안하는데도 충분히 커지지 않거나 근시 진행이 빠른 경우에는 조금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 한 방울에 인공 눈물 한 방울, 혹은 이거 원액을 그냥 쓰는 아이들도 가끔 있습니다. 네. 마이오가드 약은 네네. 뭐 꼭 몇 년 안에만 써야 된다, 이런 좀 제한이 있을까요? 그렇지는 않고요. 열심히 치료하다가 성장기 중간에 중단해버리면
다시 눈이 나빠지는 리바운드 효과가 올 수 있어서 드립 렌즈와 마찬가지로 만 6세에서 10세 요 급성장기에는 계속 치료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 성장기 지난 후에 보통 중단을 하게 됩니다. 드립 렌즈랑 네. 마이오가드랑 둘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걸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아이가 협조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드립 렌즈를 먼저 시도를 해봅니다. 왜냐하면 드립 렌즈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하면서 안경 없이 일단 잘 보이는 효과와 눈 나빠지지 않게 하는 근시 억제 효과가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. 이제 아들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운동 많이 하잖아요, 남자아이들. 그쵸. 안경 끼고 운동하는 게 너무 불편한데 그거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장점을 너무 크게 이제 만족하고 있어서 이제 드립 렌즈 착용을 먼저 시도를 해보고요. 너무 어린 아이들 렌즈 착용이 힘든 경우, 뭐 약간 겁이 많은 경우에는 잘 보이게 해서 안경을 착용하되 마이오가드를 점안을 하면서 근시 진행을 조금 억제를 시켜주고 드립 렌즈가 가능한 나이가 됐을 때는 드립 렌즈 착용을 하고요. 또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서 드립 렌즈가 조금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잘 때 착용하는 렌즈다 보니까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낮에 착용하는 마이사이트 렌즈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선생님,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근시 때문에 이제 걱정인 부모님들께 한 네네네. 말씀 해주세요. 보통 아이가 잘 안 보인다고 하거나 뭐 영유아 검진, 학교 시력 검진에서 시력이 잘 안 나왔을 때 다들 마음이 설렁하실 거예요. 우리나라 아이들 근시 유병률을 보면은 뭐 우리 아이한테만 생긴 문제가 아니라 피해갈 수 없는 사회 현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들이 있으니까 뭐 병원에 와서 드립 렌즈를 착용을 해보시거나 그게 힘든 경우에는 맞는 안경 착용을 하되 마이오가드를 점안하면서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거나 뭐 낮에 끼는 마이사이트 같은 렌즈를 시도해보시거나 이제 병원 상담을 통해서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 근시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억제해볼 수 있습니다.